새벽 6시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70대 김 씨는 평소처럼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죠. 아침마다 이러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김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겨울 아침, 특히 잠에서 깬 직후 첫 1시간은 우리 혈관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찬 공기, 급격한 혈압 변화, 밤새 진행된 탈수 상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혈관을 위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겨울 아침 안전 루틴만 지켜도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 욕실로 가는 방법, 단 5분의 가벼운 움직임.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시니어 건강관리 현장에서 일해온 재활운동 전문가입니다.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큰 사고는 대부분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고들은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현장 경험과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겨울 아침을 위해서 말이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필 겨울 아침일까요? 왜 첫 1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을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으로 생각해 보세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혈관은 느슨하게 이완되어 있습니다. 혈압도 낮아지고 심장 박동도 느려집니다. 몸이 쉬는 모드로 들어간 거죠. 마치 고속도로에 차가 없을 때처럼 여유롭게 피가 흐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겨울 아침에는 찬 공기가 몸을 감쌉니다. 이 순간 우리 몸의 긴장 스위치가 켜집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교감신경 활성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몸이 위험하다, 긴장해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꽉 조입니다. 넓은 고속도로가 갑자기 좁은 골목길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양의 피가 흐르는데 길이 좁아지니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마치 넓은 수도관에서 좁은 수도관으로 같은 양의 물을 보내면 수압이 세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2018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 자료를 보면 겨울철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 고혈압 환자의 혈압 수치가 평균 15에서 20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 정도 변화는 혈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밤새 우리는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분 섭취가 없는 상태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많이 들어간 된장찌개와 물이 적은 된장찌개를 끓일 때 어느 쪽이 더 빨리 눌어붙나요? 당연히 물이 적은 쪽입니다. 걸쭉하고 끈적하니까요. 혈액도 똑같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그러면 피떡,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는 거죠. 이 피떡이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40% 이상이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심근경색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왜 이 시간대일까요? 첫째, 아침에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낮았던 혈압을 아침에 확 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둘째, 밤새 진행된 탈수 때문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니까요. 셋째, 찬 공기에 노출되면서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는 시간, 그게 바로 겨울 아침 첫 1시간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혈관벽이 딱딱해져 있고 혈관 안쪽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건강한 혈관은 어느 정도 탄력이 있어서 급격한 혈압 변화를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된 혈관은 그렇지 못합니다. 새 고무줄과 오래된 고무줄을 떠올려 보세요. 새 고무줄은 잡아당겨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탄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래된 고무줄은 한번 세게 당기면 끊어지거나 늘어난 채로 남죠. 탄력을 잃었으니까요. 여러분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아침, 특히 잠에서 깬 직후 첫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만 안전하게 관리하면 하루 종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사고가 나면 하루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대로 아침을 안전하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안심할 수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겨울 아침에 위험을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행동들이 위험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겨울 아침에 아찔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세부 내용은 조금 바꿨습니다. 박 씨는 72세의 남성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죠. 젊었을 때부터 새벽같이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2023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자 박 씨는 평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끝내기도 전에 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침대 위였기 때문에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맑은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마치 조종이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서서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깼고 급히 혈압을 재봤습니다. 혈압계 숫자는 180대 110이었습니다. 평소 박 씨의 혈압은 140대 90 정도였으니 갑자기 40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박 씨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지만 혈압이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였습니다. 방 안은 난방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아침 공기는 차가웠죠. 박 씨가 벌떡 일어나는 순간 몸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편안한 상태죠. 그런데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로 쏠립니다.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떠올려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면 우리 몸이 아래로 쏠리는 느낌이 들죠. 벌떡 일어날 때 피도 똑같이 아래로 쏠립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면 몸이 빠르게 반응해서 혈압을 올려 뇌로 피를 보냅니다.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른데 고혈압 환자는 이 반응이 느립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작동이 느린 것처럼요. 그래서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생기는 겁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 일어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은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3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고 옆으로 돌아 누워 팔로 지지하며 천천히 일어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그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자칫하면 머리를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박 씨의 말입니다. 김 씨는 67세 여성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지만 약을 잘 먹고 관리하는 편이었습니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시고
식단 관리도 신경 쓰는 분이었죠. 2024년 1월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김 씨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날이었죠. 잠이 덜 깬 상태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욕실이었습니다. 김 씨네 집은 오래된 아파트라 욕실의 난방이 잘 안 됐습니다. 방에서 나온 김 씨가 복도를 지나 욕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냉동고 문을 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도 가빠지고요. 김 씨는 급히 욕실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깊게 숨을 쉬었죠. 몇 분 후 남편이 일어나서 김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혈압을 재봤습니다. 170대 105였습니다. 평소보다 30 정도 높았죠. 심박수도 분당 105회로 평소의 70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다행히 15분 정도 지나자 증상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날 오전에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심전도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서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했고 그로 인해 혈압과 심박수가 올라간 겁니다. 자칫하면 심장에 큰 무리가 갈 수 있었어요. 따뜻한 방에서 차가운 욕실로 가는 건 마치 사우나에서 갑자기 찬물로 뛰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이 놀라는 거죠. 혈관이 순식간에 조이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더 위험합니다. 잠에서 막 깬 상태라 몸의 조절 기능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찬 공기까지 더해지면 혈관은 이중으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로 겨울 아침 루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일어나기 전에 방 온도를 먼저 확인하고 욕실로 가기 전에 가디건이나 가운을 꼭 입습니다. 욕실 문을 열기 전에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서서 몸을 적응시키죠. 욕실 히터도 미리 켜놓고 들어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제 목숨을 지켜준 것 같아요. 그날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겨울 아침마다 조심하게 됩니다. 김 씨의 말입니다. 박 씨와 김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욕실에서 쓰러지셨고 어떤 분은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조금만 더 위험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벌떡 일어나기, 찬 곳으로 갑자기 이동하기. 이런 평범한 행동들이 겨울 아침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행동들이죠.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이런 작은 행동들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요. 건강한 사람도 조심해야 하는데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고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겨울 아침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습관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겨울 아침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습관 3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습관적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특히 평생 부지런하게 사신 분들일수록 이런 습관이 강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겨울 아침,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워있을 때와 일어섰을 때 우리 몸의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워있을 때는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피가 편안하게 온몸을 돌아다니죠. 그런데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로 쏠립니다.
다리 쪽으로 피가 몰리는 거죠. 그러면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집니다. 물통을 생각해 보세요. 물통을 눕혀놓으면 물이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통을 세우면 물이 아래로 쏟아지죠. 우리 몸의 피도 똑같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몸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혈관을 조여서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해서 뇌로 피를 보냅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나 당뇨가 있으면 더 느립니다.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면 어지러움, 현기증, 심하면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낙상이 뭐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낙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골절은 장기 입원으로, 장기 입원은 근력 저하와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작은 낙상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3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고 팔을 쭉 뻗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몸이 깨어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옆으로 돌아 눕습니다. 바로 일어나지 말고 옆으로 누워서 팔로 침대를 지지하며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혈압 변화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1분 정도 더 기다립니다. 몸이 완전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총 5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낙상을 예방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찬 욕실로 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이 급하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욕실 난방이 잘 안 됩니다. 방은 따뜻한데 욕실은 춥죠? 이 온도 차이가 문제입니다. 따뜻한 방에서 차가운 욕실로 가면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피부가 찬 공기에 닿는 순간 몸은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확 조입니다. 특히 피부 가까이 있는 혈관들이 순식간에 수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압력이 세지니까요. 마치 호스를 손으로 꽉 쥐면 물줄기가 세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겨울철 욕실 사고의 70% 이상이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 욕실과 방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일 때 가장 위험합니다. 온도 차이가 심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40에서 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욕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병원에서 이틀을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는 온도 차이 때문에 혈압이 급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욕실로 가기 전에 옷을 입으세요. 잠옷 위에 가디건이나 가운을 걸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온도 충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욕실 히터를 미리 켜두세요. 일어나기 5분 전에 타이머로 히터를 켜놓으면 좋습니다. 욕실 온도를 최소한 15도 이상으로 올려놓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서세요. 방에서 바로 욕실로 가지 말고 복도에서 30초 정도 멈춰서 몸을 적응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급격한 온도 변화를 완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욕실 문을 열 때 천천히 여세요. 문을 확 열면 찬 공기가 한 번에 들어옵니다. 조금씩 열어서 공기를 섞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이런 동작을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다거나, 양말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인다거나, 창문을 열려고 몸을 비튼다거나, 일상적인 동작들이죠. 하지만 겨울 아침에는 이런 동작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 척추는 이완되어 있습니다. 척추 사이의 디스크도 수분을 머금고 부풀어 있는 상태죠.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먹으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면 디스크에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젊고 건강한 디스크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디스크가 약해집니다. 탄력을 잃고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상태죠. 특히 추운 날씨에는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추위에 몸이 움츠러든 상태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큰 동작을 하면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정형외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겨울철 아침 시간대의 허리 부상이 다른 시간대보다 2.5배 많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그 위험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혈압 문제도 있습니다. 허리를 숙이면 머리가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피가 많아지면서 뇌압이 올라갑니다. 다시 일어설 때는 반대로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혈압 변화가 반복되면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최소한 10분은 큰 동작을 하지 마세요.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은 나중에 하세요. 몸이 완전히 깨어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둘째, 바닥에 물건을 짚을 때는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구부리세요. 쪼그려 앉아서 짚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에 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셋째, 양말을 신을 때도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서서 한 발로 균형을 잡고 신으면 넘어질 위험도 있고 허리에도 무리가 갑니다. 넷째, 창문을 열거나 물건을 꺼낼 때 몸을 비틀지 마세요. 몸 전체를 돌려서 정면으로 마주보고 동작하세요. 허리만 비트는 게 아니라 발을 움직여서 몸 전체를 돌리는 겁니다. 이런 작은 주의사항들이 허리 부상과 낙상을 예방합니다. 벌떡 일어나기, 바로 찬 욕실로 가기, 기상 직후 허리 숙이기. 이 세 가지는 평생 해온 습관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근육은 약해지고 반응 속도는 느려집니다. 똑같은 행동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만 천천히 움직이고 조금만 준비하고 조금만 주의하면 됩니다. 총 5분도 안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을 뇌졸중, 심근경색, 낙상으로부터 지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구체적인 겨울 아침 안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아침 식사까지 단계별로 안전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겨울 아침 첫 1시간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 침대에서 3분 스트레칭. 눈을 뜨셨나요?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3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줍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입니다. 다음은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고 팔을 쭉 뻗어서 천장을 향해 올려보세요. 마지막으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립니다. 이 과정이 총 3분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 3분이 여러분의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2단계. 옆으로 돌아 눕고 팔로 지지하며 일어나기. 먼저 옆으로 돌아 눕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두 팔로 침대를 지지하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5초에서 10초 정도 걸려서
천천히 일으키세요. 이렇게 하면 혈압 변화가 훨씬 완만합니다.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몸을 일으키는 겁니다. 상체를 일으켰으면 다리를 침대 밖으로 천천히 내립니다. 3단계. 침대 가장자리에서 1분 안정.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서지 마세요. 여기서 1분 정도 더 앉아 있습니다. 깊게 호흡하세요. 5번 정도 깊게 호흡하고 발바닥을 바닥에 완전히 붙입니다. 1분이 지났으면 손으로 침대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5초 정도 걸려서요. 일어선 후에도 5초 정도는 그 자리에 서 있으세요. 여기까지 총 5분도 안 걸렸습니다. 4단계. 욕실 이동 시 체온 유지. 욕실로 가기 전에 잠옷 위에 가디건이나 가운을 걸치세요. 양말도 신으면 더 좋습니다. 욕실 히터는 미리 켜두세요. 2, 3분 기다려서 욕실 온도가 올라가게 합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는 중간에 30초 정도 멈춰 서세요. 욕실 문도 천천히 여세요. 세수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합니다. 5단계. 겨울용 5분 홈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깨웁니다. 첫 번째, 제자리 걷기를 200걸음 정도 합니다. 천천히 하면 2분 정도 걸립니다. 두 번째, 의자 스쿼트를 10번 합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앉는 동작만 하세요. 세 번째, 팔을 옆으로 펴고 작은 원을 그리며 돌립니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입니다. 네 번째, 목을 천천히 좌우로 기울입니다. 이 4가지 운동을 다 하면 총 5분입니다. 6단계. 혈압 혈당 체크.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5분 안정을 취한 후 혈압을 재세요. 팔은 심장 높이에 두고 다리는 꼬지 마세요. 측정하는 동안 말하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아침 공복 혈당도 재세요. 손을 깨끗이 씻고 말린 후 손가락 옆쪽을 찌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재고 기록하면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시간은 15분에서 20분입니다. 아침 1시간 중에서 2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 루틴은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혈액순환을 서서히 활성화하며 온도 변화를 완충합니다. 30일 동안만 해보세요. 한 달 후에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안전한 겨울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을 알아두세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옵니다. 하지만 신호는 있습니다. 한쪽 얼굴이 마비됩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한쪽 눈꺼풀이 처집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한쪽 다리가 끌립니다. 말이 어눌해집니다. 아침 먹었어요라는 간단한 문장도 제대로 못합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이 안 보입니다.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옵니다.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심한 두통이죠. 어지러움과 균형 감각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FAST 체크법 -3분 안에 확인하세요.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안 올라가나요? 어는 암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나요? S는 스피치 말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한가요?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위의 3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즉시 119입니다. 뇌졸중은 3시간 이내 치료받아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반신마비, 언어장애가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가슴 중앙이 조이거나 짓눌립니다. 무거운 돌이 가슴을 누르는 것 같습니다. 이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고 왼쪽 팔로 퍼집니다. 목이나 턱, 등 위쪽이 아프기도 합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납니다. 더운 것도 아닌데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호흡 곤란이 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숨이 찹니다.
메스꺼움과 구토가 나타납니다. 특히 여성과 당뇨 환자는 가슴 통증 없이 메스꺼움, 피로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찬 공기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미국 심장학회 자료를 보면 겨울철 심근경색 발생률이 여름보다 40% 높습니다. 뇌졸중도 겨울철이 30% 높습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 그리고 아침 시간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FAST 체크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있을 때, 가슴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될 때, 호흡 곤란이 심할 때, 의식이 흐려질 때,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올 때는 바로 119입니다. 직접 운전하지 마세요. 119가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전화할 때는 침착하게 주소, 나이, 증상, 기저질환을 말씀하세요. FAST 체크법 기억하세요. 얼굴, 팔, 말, 시간입니다. 심근경색 증상도 기억하세요. 가슴 통증, 팔저림, 식은땀, 호흡 곤란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119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조심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과 배우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분이 160만 명이 넘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겨울 아침에 홀로 위험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혼자 살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쓰러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발견이 늦어지면 골든타임 3시간을 놓칩니다.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통증이 와도 혼자서는 119에 전화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허리나 골반이 부러지면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몇 시간, 심하면 며칠을 그대로 누워있게 됩니다. 저체온증 위험도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기세가 아깝다고요? 하지만 추운 집에서 혼자 지내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노인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하거든요.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 연락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전화하세요. 9시든 10시든 정해진 시간에 전화합니다. 아침 드셨어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간단한 질문이면 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한두 번 더 전화해보고 그래도 안 받으면 직접 가보거나 이웃에게 부탁합니다. 늦잠 자시나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실제로 이 아침 전화로 생명을 구한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어머니께 매일 아침 8시에 전화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안 받으셨습니다. 딸이 바로 집으로 달려갔고 욕실에 쓰러져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빨리 도착해서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후유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저녁 때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전화 통화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눌하다, 대답이 평소와 다르다, 혼란스러워 보인다.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즉시 FAST 체크를 해보세요.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웃어보세요. 양팔 들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요. 하나라도 이상하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부모님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편 번호까지 알아두면 더 좋습니다. 119에 전화한 후 부모님께 다시 전화하세요. 구급차가 곧 도착합니다. 문은 열어두세요. 현관 앞에서 기다리세요. 침착하게 안내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가세요. 구급차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부모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구급대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복용하시는 약 목록을 알고 계세요. 사진으로 찍어두면 좋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때 약물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겨울 아침을 안전하게 보내려면 집 환경도 중요합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드리세요. 바닥이 젖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손잡이도 설치하세요. 변기 옆 세면대 옆에 손잡이가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침대 높이를 확인하세요. 너무 높으면 일어나고 내려올 때 위험합니다. 무릎 높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침대 옆에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놓아두세요. 전화기는 침대 옆에 두세요. 손 닿는 곳에요. 119 번호를 크게 써서 붙여두면 더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욕실 히터를 타이머로 설정하세요. 아침 6시에 자동으로 켜지게요. 부모님이 일어나실 때 욕실이 이미 따뜻합니다. 난방비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실내 온도는 최소한 18도 이상 유지하세요. 20도에서 22도가 적당합니다. 겨울철에는 약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고혈압 약, 당뇨 약을 거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약통에 요일을 적어서 드리면 좋습니다. 오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지 않게요. 혈압계와 혈당계를 선물하세요. 매일 재고 기록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연동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자녀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함께 가세요. 겨울 전에 심혈관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내려면 가족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전화 한 통, 주말에 한 번 방문, 안전한 집 환경. 이런 작은 것들이 생명을 지킵니다. 괜찮으시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혼자서도 잘하시는데 하고 안심하지 마세요. 겨울 아침은 누구에게나 위험합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전화부터요. 아침 드셨어요? 오늘 날씨 춥네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을 지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겨울 아침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찬 공기, 급격한 혈압 변화, 밤새 진행된 탈수.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겹치는 시간이 바로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봤듯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40% 이상이 이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벌떡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체온을 유지하며 욕실로 갔더라면, 허리를 급하게 숙이지 않았더라면, 작은 습관 차이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침대 옆에 물 한 잔 놓아두세요. 아침에 눈 뜨면 마십니다.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알람을 5분 일찍 설정하세요. 그 5분으로 침대에서 스트레칭합니다. 급하게 일어날 필요가 없어집니다. 카디건이나 가운을 침대 옆에 걸어두세요. 일어나자마자 걸칠 수 있게요. 욕실 히터 타이머도 설정해 두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습관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30일 동안만 해보세요. 한 달입니다. 한 달 후에는 이게 몸에 밴 습관이 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첫째, 천천히 움직이세요. 겨울 아침은 모든 동작을 천천히 합니다. 일어날 때, 걸을 때, 숙일 때, 모든 순간을 천천히요. 둘째,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옷을 입고 히터를 켜고 실내 온도를 18도 이상 유지합니다. 추위는 혈관의 적입니다. 셋째, FAST를 기억하세요. 얼굴, 팔, 말, 시간입니다. 하나라도 이상하면 119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넷째, 혼자 두지 마세요. 매일 아침 전화하고 주말에 방문하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족의 관심이 생명을 지킵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겨울 아침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나온 위험한 습관을 하고 계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매일 벌떡 일어났는데 오늘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어머니께 아침마다 전화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작은 다짐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실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안전한 겨울을 보냅시다. 마지막 당부 겨울은 매년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침대 옆에 물 한 잔 놓고 가디건 걸어두고 알람 시간 5분 앞당기세요. 이 3분이 내일 아침을 바꿉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작은 사고가 큰 불행으로 이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습관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겨울 아침 첫 1시간의 관리가 평생 혈관 건강을 좌우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통계가 증명하고 수많은 사례가 보여줍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따뜻하게 입고 주의 깊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안전한 겨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